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검토에 이어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엠코코리아가 광주에 1조 원대 추가 투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에 비해 덩치가 커진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의회 당선자 91명이 안건협의체를 구성했는데 10명의 협의체 구성원 모두 민주당이 독식해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드컵이 열리는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미디어 아티스트 이인남 작가가 빛으로 만든 영상 작품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북한의 교류 협력 사업이 16년 만에 다시 물꼬를 텄습니다. 현 정부 들어 지방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이 이루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검토에 이어 우리 지역에 또 한 번의 반가운 반도체 호재가 찾아왔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엠코코리아가 광주에 1조 원대 추가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건데요.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글로벌 반도체 후공정 분야의 강자인 엠코코리아가 광주에 대규모 신규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첨단지구에 위치한 광주 공장의 증설이 주 목적으로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대만의 TSMC에서 수주한 물량이 최근 급증했기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실무적인 접촉을 이어가면서도 최종 확정 단계 전까지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긍정적인 검토가 계속 있었던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네네. 그게 뭐 이루어진다 혹은 진행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단정적으로 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광주시의 신중한 입장 속에서도 다음 달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초대 수장인 민영배 당선인의 유치 의지는 확고합니다. 민 당선인은 엠코코리아 측과의 투자 협의 과정을 긴밀히 파악하고 있다며 전체 투자 규모가 1조 원이 넘는 메가 프로젝트라고 밝혔습니다. 또 엠코의 대규모 투자 유치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광주를 반도체 거점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덧붙였습니다. 행정통합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문턱에서 1조 원대 글로벌 반도체 기업 유치라는 대형 호재가 통합특별시의 화려한 출범을 알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환입니다. 오늘도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있습니다. 깨끗한 하늘 드러난 가운데 오늘도 뜨거운 볕이 쏟아지겠습니다. 내내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만 이른 오전에는 안개가 나타나겠습니다. 특히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짙은 안개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서요. 서해안에 인접한 도로를 지나실 때는 천천히 감속 운행하시고 추돌 사고 등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대체로 맑고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만 일요일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전남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지나겠고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바깥 활동 계획하신 분들은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높게 오르겠습니다. 광주의 출근길 기온은 16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은데요. 한낮 기온은 29도로 낮 기온은 어제 낮 기온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27도에서 29도 분포로 낮 동안 어제보다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곡성과 구례의 낮 기온도 2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해상에서도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안개가 자욱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당분간 30도 안팎의 더위는 지속되겠고요. 토요일인 내일은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6.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전남 지역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곳에서 단체장이 교체되면서 대규모 인사와 조직 개편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김신 완도군수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15명으로 구성된 인수위원회는 공약 점검과 군정 현황 파악, 조직 진단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김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행정 혁신과 조직 쇄신을 강조해 왔습니다. 정말 국민들 위해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공무원들만을 위한 공직사회가 아니라 정말 주민을 주인답게 모시는 그런 공직사회가 되도록 제가 혁신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전남 공직사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2곳에서 단체장이 새로 선출됐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혁신과 변화를 공약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직 개편과 후속 인사는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공약과 정책 방향이 기존 행정 기조와 다를 경우 인사폭은 더욱 커질 수도 있습니다. 거기 당선인의 정책들이 어떤 부분들이 나올까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그런 건 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체장 교체가 곧바로 인사 갈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오히려 독단에 빠질 수 있는 편협한 그런 사고를 가지고 군정이나 시정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좀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새 단체장의 인사는 변화의 출발점이지만 선거 공신 챙기기로 비칠 경우 출범 초기부터 국민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민선국이 출범을 앞둔 전남 12개 시군에서 인수인계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첫 인사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을 아우르는 이른바 광양만권 통합도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시장들이 모두 교체된 만큼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통합 논의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지 주목됩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전남 광주 행정통합으로 반도체 공장 유치, 공공기관 2차 이전까지 굵직한 지방 투자가 예상되면서 전남 동부권에서도 보다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9기 들어 여수, 순천, 광양의 시장이 모두 교체돼 전남 동부권 협력 논의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 이른바 여순광 통합론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선 8기에 이어 가장 적극적인 곳은 순천입니다. 손은모 순천시장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새 도시의 통합을 강조해 왔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 이 세 도시도 서로 갈등의 문제가 아닌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고 화합하는 전국에는 통합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거름이 제가 돼보겠습니다. 반면 여수 광양시장 당선인은 통합 논의엔 신중한 모습입니다. 박성현 광양시장 당선인은 도시 통합 이전에 연대가 먼저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서영학 여수시장 당선인 역시 공동 경제권을 구축한 뒤 통합해야 한다는 구상입니다. 통합을 우리가 너무 서둘러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하기 전에 어떻게 상생할 것인지 어떤 부분을 상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하고 할 수 있는 것도 해 나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은 새 도시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여순광 행정협의회로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1986년 출범한 협의회는 새 도시의 시장들이 주요 현안을 논의해온 핵심 창구입니다. 민선 9기 들어 언제 처음 열릴지, 어떤 의제를 다룰지가 향후 협력 수준을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는 7월부터 회장실을 맡게 되는 순천시의 조정 능력과 여수, 광양의 적극적인 참여 여부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동부권 유치 등 서로 공동 현안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협의회를 좀 내실화하고 의제를 제대로 선정을 해서 공동 사무로 좀 추진해 나가는 절차를 밟는 것이 전남 광주 통합으로 전남 동부권의 위기 대응과 경쟁력 확보 필요성이 커지면서 새 도시의 협력도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민선 8기에 비해 덩치가 커진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의회가 다음 달 1일 출범을 앞두고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통합의회는 민주당이 전체 의석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소수 정당들이 첫 단추부터 협치가 실종됐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초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회 당선자 91명이 한자리에 모여 안건협의체 구성안을 확정했습니다. 통합의회 출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현안을 사전에 조율하는 실무 협의기구입니다. 의회 운영 원칙과 상임위 구성, 교섭단체 구성 기준 등 통합의회 원 구성과 직결된 사안을 논의합니다. 협의체는
광주와 전남 각각 5명씩 모두 10명의 민주당 당선자들로 구성됐습니다. 8명의 비민주당 당선자들은 누구 하나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넣어달라고 한 소수 정당의 요구를 민주당이 외면한 채 협의체를 독식했다는 겁니다. 철저히 무시하고 폐지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거기 과정에서 너무 옹졸하고 아무튼 욕심 가득한 놀부 민주당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소수 정당들이 협의체 참여를 원하는 건 무엇보다 교섭단체 구성과 직결되는 이유에서입니다. 통합의회 출범에 맞춰 교섭단체의 문턱을 낮추지 않는다면 소수 정당의 교섭단체 구성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염려스러운 거죠.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교섭단체가 되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소수 정당은 이게 민주당 독주의 신호탄이 아닐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통합의회의 뼈대를 짜는 첫 단추부터 소외되면서 견제와 균형이 실종된 일당 독점 의회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독점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독점이 다시 시작이구나. 아주 다수에 의해서 83명의 다수에 의해서 다시 시작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역사적인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출범이 이제 2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절제와 협치보다 힘을 과시한다는 비판 속에 민주당 다수의 통합의회가 앞으로 어떻게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로야구 경기와 인기 아이돌 공연 티켓을 대량 구매한 뒤 웃돈을 붙여 되팔아 수억 원을 챙긴 3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매크로로 확보한 티켓을 최대 14배 비싼 가격에 판매해 6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범죄 수익금 2억 5천만 원 상당에 대해 추진 보전을 신청하는 등 환수 절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스리랑카나 베트남 등에서 처녀를 수입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김희수 진도군수에게 성인지 및 다문화 인권 교육 이수를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발언으로 인한 구체적 피해가 없다며 진정 자체는 각하했지만 진도군의 이주 여성 지원 정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점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인구 소멸 대책으로 이 같은 발언을 했던 김 군수는 최근 치러진 제9회 지방선거에서 낙선해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미디어 아티스트 이인남 작가가 빛으로 만든 영상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우리나라와 멕시코의 전통 문화를 융합한 화려하고 역동적인 영상이 수천 명의 관람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박수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둠에 묻힌 사포판 바실리카. 아리랑 가락에 맞춰 한복을 차려입은 여성의 실루엣이 성당 외벽에서 춤을 춥니다. 이어 검은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선비가 나타나 현란한 빛으로 성당과 광장을 물들입니다. 멕시코의 고대 문명을 상징하는 아즈테카의 태양과 한국 민담 속 도깨비 얼굴이 차례로 등장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미디어 아티스트 이인남 작가의 파사드 영상이 북중미 월드컵 도시 과달라하라의 사포판 바실리카를 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이 작가는 한국과 멕시코의 문화적 상징을 현대적 미디어 아트로 재해석하고 빛의 언어로 연결했습니다. 서로 다양한 문화가 공존과 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표현하며 빛으로 이어지는 세계와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태극기와 멕시코 국기가 차례로 등장하며 영상은 절정에 이릅니다. 10분 남짓한 빛의 향연에 7천여 명의 관람객이 모인 월드컵 도시 광장은 축구 못지않은 열기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Muy bonito el evento, me encantó ver a mis países, me encanta Corea, me encanta verlo junto con México. 세계인의 눈이 모이는 광장에서 K-아트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이인남 작가의 영상은 월드컵이 열리는 동안 사포반 바실리카에서 계속 선보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오는 9월 열리는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명단에 기아 타이거즈 선수 3명이 포함됐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가 발표한 2026 아시안게임 대표 명단에 기아 선수로는 김도영과 박재현, 성영탁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도영 선수는 올 시즌 19개 홈런으로 홈런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고 박재현과 성영탁 선수도 올 시즌 투타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딸 경우 병역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립신문을 발간한 독립운동가 서재필 박사의 생가가 경매로 넘어갈 처지에 놓였습니다. 보성군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문덕면 용암리 가내마을에 있는 서재필 박사의 생가터와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 박사가 태어나 7살까지 살았던 이곳은 소유권의 90%를 서 박사의 외가 쪽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성군은 역사적 의미가 큰 장소인 만큼 전라남도와 함께 보존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충북 음성군에 건립된 국립소방병원이 외래진료 중심의 시범 운영을 마치고 정식 개원했습니다. 입원과 수술, 응급실 운영이 동시에 시작되면서 중부권의 의료 공백 해소가 기대되는데요. 하지만 의료진 부족으로 초기 운영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MBC 충북 허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립소방병원이 외래진료 중심의 시범 운영을 마치고 정식 개원했습니다. 입원과 수술 그리고 응급실 운영이 동시에 시작된 겁니다. 전체 302병상 가운데 200여 병상이 우선 가동에 들어가면서 사전 예약 환자들의 입원 수속이 진행됐습니다. 전체 19개 과 가운데 치과와 입원의학과를 제외한 13개 외래 진료과와 4개 지원 진료과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해 조만간 건강검진센터 운영도 시작합니다. 제가 센터장으로 있는 검진센터에서 이제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의학과 진료와 연계시켜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소방과 경찰 공무원을 위한 특화된 재활이나 화상치료, 정신건강센터뿐 아니라 일반 지역 주민 누구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국립소방병원. 지역에 종합병원급 의료시설이 들어서면서 지역 주민들은 기대감이 높습니다. 한 달 전에 돌출되어서 제가 이제 세종 충남대병원에서 급하게 치료를 받고 이제 보존 치료 중인데 집 앞에 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여기 오는 길도 좀 편하고 해서 계속해서 이제 몸이 좀 안 좋거나 하면 방문할 것 같습니다. 정식 개원을 했지만 의료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병원 측은 초기 운영의 안전성을 이유로 의료진과 직원의 절반 정도만 갖췄습니다. 전문의는 정원 48명 중 27명만 확보돼 20명 넘게 부족한 상황. 응급실은 현재 2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만 채용돼 당분간 평일에만 운영하게 됐습니다. 향후 전문의가 5명까지 충원되어야 24시간 철야 체계로 전환됩니다. 치과와 입원의학과 역시 순차적으로 의료진을 채워나갈 예정입니다. 병원 측은 현재 320여 명 수준인 전체 의료 인력을 내년까지 610여 명 규모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제주도와 북한의 교류 협력 사업이 16년 만에 다시 물꼬를 텄습니다. 과거 남북 화해의 상징이었던 제주 감귤 보내기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한라봉 묘목과 의료기기 등이 북한 땅을 밟았는데요. 현 정부 들어 지방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이 이루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주문화방송 남민주 기자입니다. 지난 1998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제주 감귤 보내기 운동. 비타민C 외교라 불리며 남북 교류의 마중물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정부가 5.24 대북 제재를 하면서
감귤 보내기 운동도 멈췄습니다. 그러다 16년 만에 제주와 북한의 교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제주도가 남북협력기금으로 마련한 1억 6천만 원어치 한라봉 묘목과 제선충 방제 약재 등이 지난달 북한에 도착한 겁니다. 이번 교류 사업을 위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해 11월 통일부 장관을 만나 사업을 제안했고 제주도 대표단과 북한 측 협력단체가 지난 2월 중국 베이징에서 만났습니다. 북한 관계관과 남북협력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감귤, 의료복지, 그리고 산림 방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단계별로 양동과 관광산업 등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통일부는 제주도가 3월 9일 신청한 대북 반출 목록을 최종 승인했고 4월 1일에 인천항을 떠난 물품들은 중국 대련항을 거쳐 지난달 4일 북한 남포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교류 재개를 두고 의문도 일고 있습니다. 환영할 만한 소식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한 데다 오영훈 지사가 중국에서 대남 공작원 리오남을 만났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조차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계획 역시 단계적 확대라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쳐 기쁜 소식 속에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민주입니다.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월 지급금이 높아지고 초기 비용 부담이 완화되는 등 가입 문턱이 낮아진 게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울산문화방송 조창래 기자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울산지사 한켠에 마련된 연금 상담실입니다.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을 알아보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 집에 계속 살면서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가입 이유입니다. 자식들한테 민폐 안 주려고 그러면 집을 담보로 해서 그렇게 연금을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어서 가입한 게 된 것 같네요. 울산의 경우 지난 2020년 129건이던 주택연금 가입 건수가 3년 뒤 190건으로 늘더니 지난해에는 225건으로 해마다 1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들어서는 증가세가 더 가파릅니다. 올 들어 4월까지 울산 지역 주택연금 신규 보증 공급액은 779억 3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6.6% 증가했고 특히 4월 한 달에만 31명이 주택연금에 가입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월 지급금을 3.13% 인상하고 가입 때 한 번에 내야 하는 초기 보증료를 주택가격의 1.5%에서 1%로 낮춘 게 가입자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초기 보증료 인하 및 실거주 의무 예외 허용 등 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선을 실시하여 전년 대비 신규 가입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 같은 완화 정책으로 현재 2% 수준인 주택연금 가입률을 2030년까지 3%로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희망하는 계층을 중심으로 주택연금 가입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조창래입니다. 전남 인구 감소 지역 16개 시군 숙박시설 이용객에게 다음 달 말일까지 최대 7만 원의 숙박요금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번 할인은 정부와 함께 추진하는 대한민국 여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의 일환으로 국내 주요 온라인 여행사 31개 채널에서 어제부터 매일 오전 10시 선착순으로 쿠폰이 발급됩니다. 이용객들은 14만 원 이상 연박 상품은 7만 원, 7만 원 이상은 3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우수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확대와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수출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전남 테크노파크와 국립순천대학교 주관으로 여수 소노캄에서 열린 페스티벌에는 전남과 광주, 제주 지역 68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해외 비즈니스 센터 바이어와 1:1 수출 상담을 진행하고 서로 간의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습니다. 올해로 5번째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오늘까지 해외 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와 컨설팅은 물론 해외 바이어들과의 수출 계약을 통해 지역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기념해 광주와 전남을 대표하는 미술인들의 특별 기획전이 흥학관 갤러리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의제 허백년과 오지호, 한희원과 송필용 등 광주와 전남 화단을 대표하는 작가 19명의 회화 작품을 다음 달 26일까지 선보입니다. 흥학관 갤러리는 광주와 전남의 예술 혼이 하나로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하고 남도 예술의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는 뜻으로 전시를 기획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있습니다. 깨끗한 하늘 드러난 가운데 오늘도 뜨거운 볕이 쏟아지겠습니다. 내내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만 이른 오전에는 안개가 나타나겠습니다. 특히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짙은 안개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서요. 서해안에 인접한 도로를 지나실 때는 천천히 감속 운행하시고 추돌 사고 등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대체로 맑고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만 일요일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전남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지나겠고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바깥 활동 계획하신 분들은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높게 오르겠습니다. 광주의 출근길 기온은 16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은데요. 한낮 기온은 29도로 낮 기온은 어제 낮 기온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27도에서 29도 분포로 낮 동안 어제보다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곡성과 구리의 낮 기온도 2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해상에서도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안개가 자욱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당분간 30도 안팎의 더위는 지속되겠고요. 토요일인 내일은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